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5월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FOMC를 앞두고 프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많은 우려들이 선반영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100% 선반영 되어 있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물론 FOMC가 끝나고 시장이 위로 반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설령 반등을 한다고 해도 하루 1일 반등하고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아래 다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고, 이렇게 하려면 욕심을 버리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디레버리징 구간으로 들어가진 않은 상태인데 하반기에 저는 그 구간으로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디레버리징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자산 시장의 본격적인 추세 하락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당장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FOMC가 끝나고 나서 선반영 됐으니까 이벤트 끝났으니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시장을 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0.5% 금리 인상하는 거 다 알고 있죠? 0.5% 금리 인상하면 이게 끝나는 거냐?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긴축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금리 쪽으로는 1차적으로 중립금리까지는 굉장히 빨리 올려야 되는데, 과연 어느 속도로 이거를 빨리 땡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QT는 어떤 강도로 늘려나갈지, 절대로 줄이진 않을 거예요. 어떤 강도로 늘려나갈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빠르면 5월이고 늦어지면 6월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기간이 누적될수록 피로감이 좀 쌓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팍 하고 터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5월 FOMC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될 때도 또 한 번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에 다음 주인가요? CPI, PPI 발표가 있죠.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길게 봤을 때는 5월, 6월, 7월 FOMC 3개의 FOMC가 진행되면 시장이 그때서는 본격적으로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FOMC가 끝난 이유죠. 그렇게 되면 금리도 얼추 2%는 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QT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체감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을 거야, 아마 7월 FOMC가 끝날 때쯤 되면. 그래서 시장이 피로를 느끼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9월 FOMC 전후에서는 커다란 변곡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무조건 9월 FOMC 전후에서 변곡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곡 가능성은 본격적인 하방 변곡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메이저 포지션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메이저는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 포지션입니다. 최근에 며칠간의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선물 쇼커버 들어오고,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청산한 거죠.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도 쇼커버가 좀 들어왔고, 근데 그게 쇼커버가 상방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방을 잠깐 중단시킨 거예요.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그냥 잡아준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역시 하나하나 다 확인해 가면서 신중하게 포지션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뜻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많은 것들이 지금 선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신중한 거죠.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특히 현물 시장,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기존 자금을 그냥 회전시키는 정도 또는 매도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한다고 해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뭐 1조 가까운 그런 매수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 제대로 된 반등장이 나오고 반등 말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등 말미에. 이거 속으면 안 되겠죠. 반등 말미에 나오는 이유는 선물과 파생 포지션이랑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물 시장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선물 시장이랑 파생 트레이딩이 메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2020년 코로나19 때부터 계속 지속됐던 거죠. 그때 이후부터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형주 단타 정도 이걸 이제 서브 포지션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중간중간에 꽤 제법 매수를 하는 그런 물량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피 현물 시장에 추세적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잠깐 데이터를 직접 확인을 하면 좋겠죠. 일단 이거는 최근 1년간입니다. 1년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이게 최근 1년간 5월 4일 기준으로 27조 5천억 원어치를 팔은 거거든요. 이 수치를 쭉 밑으로 보면은 그냥 계속 팔았어요. 계속. 중간에 늘어났던 구간이 딱히 없습니다. 이게 옆으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검은색이 지수거든요. 코스피 지수. 이게 코스피 지수고 이 파란색이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보시면 이때 한번 저가를 이탈하면서 이때 약간 신용 반대 매매도 같이 나왔었어요. 이때도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었고 이때도 좀 나왔었는데 이때 공매도 친 거 쇼커버하는 의미로 좀 그때 반등이 좀 나오면서 급격하게 나왔거든요. 그때 잠깐 현물 매수했다가 또 다시 다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최근에도 그렇고 이거 반등에서도 외국인들은 그냥 계속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뭐 이번 1년만은 그런 거냐? 아닙니다. 이번 1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1년 전에 그 1년치를 볼게요. 2020년 5월 4일부터 작년 5월 4일부터 이렇게 1년 동안의 기간, 그 기간도 보면은 외국인들의 코스피 이걸 보면 딱히 뭐 매수한 게 없죠. 여기 보면.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급 상황을 보면은 13조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쭉 내려보면 추세적으로 그냥 계속 팔았어요. 중간중간에 약간 반등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제 이때는 급격하게 올리면서 대형주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이게 선물이랑 파생 포지션까지 같이 엮여 있습니다. 어쨌든 뭐 추세적으로는 계속 매도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는 거. 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은 뭐 더 심했죠. 2020년 코로나 직전 아니면 코로나 이후 그때부터 그냥 계속 매도. 그리고 최근에서도 최근 1년도 마찬가지로 기관도 계속 매도. 개인들만 지금 거의 2년 동안 계속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물량이 개인들한테 많이 넘어간 거죠, 지금. 어쨌든 수급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디레버리징 구간까지 다 들어가고 뭔가 자산이 좀 많이 하락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이럴 것 같아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FOMC 체크 포인트를 좀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QT에 대한 세부 내용, 이거 지금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950억 달러치 정도만 알고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국채와 MBS 자산 매각 방법부터 그리고 강도는 어떻게 늘려나갈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채는 모르겠어요. 국채는 일단 패시브 형태로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단 시작하긴 하는데 MBS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MBS도 만기가 돌아오는 거 재투자하지 않고 근데 그게 양이 충당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 MBS는 액티브형으로 그냥 시장에 던질 수도 있어 보여요. 이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한 7월이나 뭐 한 8월 이쯤에는 강도를 늘려나갈 거잖아요. 강도가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앞으로 늘려나갈 건데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자산 매각을 조금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그런 많은 힌트들이 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강도를 좀 재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시장이 금리를 올리다가 긴축을 진행하다가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면 페드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아직도.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태까지 그 30년간의 이 사이클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난 30년간의 사이클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믿음을 페드가 강하게 깰 경우 이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자산시장의 본격적인 투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채권 스프레드가 좀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예요. 지금 최근 보시면 급격하게 또 올라오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위험 구간은 아니에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5%가 넘는 수준이 되면 일단 위험 구간으로 진입하는 거거든요. 5%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딱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를 넘게 되면 자산시장에 경고등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말고 하이힐드 채권 금리 추이를 볼게요. 지금 보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게 7%예요. 7%. 근데 이게 10%가 넘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BBB 등급 채권 쪽 그 이하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채권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정크채 있잖아요. 정크채, BBB. 그리고 적격 투자 등급에 해당되는 게 BBB 아마 플러스일 거예요. 이게 딱 경계선에 있긴 한데 어쨌든 BBB 이하 이 정크채 쪽에서 금리가 팍 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바로 윗단계 BBB 플러스 등급까지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전체 기업들의 회사채 등급을 보면 BBB 플러스 이하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당일 주가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지표를 지금 당장은 위험 수준이 아니긴 한데 일단 제가 아까 5월, 6월, 7월 FOMC가 끝나게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피로를 느끼기 시작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걸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5% 넘는 거,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는 10% 넘는 거. 딱 이 수준입니다.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FOMC가 끝나게 되면 PPI랑 CPI도 발표하게 되는데 이거는 매달 나오는 지표라서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특히 PPI 둔화 속도보다 CPI 둔화 속도가 더 강할 경우에는 이게 생산자 물가는 비싼데 소비자 물가는 더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확 줄어들어요. PPI보다 CPI가 더 높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2분기 실적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겠죠. 실적 전망이 굉장히 암울하게 바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반기에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CPI랑 PPI 추이만 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선반영되기 시작하겠죠. 시장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월 FOMC 이거 끝나더라도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이거 끝나면 의사로 확인해야 되겠죠. 의사로 끝나면 또 6월 FOMC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지뢰밭이 쫙 깔려 있습니다. 뭐 안심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발 이런 지뢰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는 반등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야 물려있는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최대한 현금화 챙길 수도 있고. 근데 올라가게 되면 아마 쇼배팅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아마 달려들 겁니다. 시장 자체에서. 어쨌든 뭐 지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거야.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게 추세적인 상승 모멘텀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내일 FOMC가 끝나면 제가 리뷰 영상을 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일 뭐 오전 중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5월 FOMC 프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보다 자세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